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오랜만에 지금 현재 정치적인 상황이 좀 심각하고 국민들이 느끼시기에 정말 답답하고 도대체 이 나라가 어떻게 돌아가려고 하는지 여러 가지 걱정이 많으실 것 같아서 일단 오랜만에 정치적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특히 여기 한동훈 대표와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최근의 관계가 많은 분들이 걱정하실 정도로 지금 좋지가 않아요. 물론 저는 전에부터 미리 말씀을 드렸고 윤석열 대통령이 올해 24년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고 늪에 빠져서 잘못하면 헤어나지 못할 수도 있다. 어려운 상황이다. 그리고 한동훈 대표와 관계는 궁합적으로 봤을 때 맞지가 않다. 여러 번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실제로 그런 일이 제가 예상한 대로 이루어지다 보니까 저 역시도 좀 안타깝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부분이 저희 같은 사람은 어느 정도 예측이 가능했지만 실제로 한동훈 대표를 뭐 응원하시는 분이든 윤석열 대통령을 또 지지하고 응원하시는 분이든 두 분이 좀 잘 돼가지고 화합을 해서 지금 이 어려운 난국을 헤쳐나가도 사실 어떻게 보면 시원찮을 판에 두 사람의 지금 불협화음과 함께 계속해서 이 얘기저기 나오면서 지금 어떻게 보면 한동훈 대표를 지금 지지하는 팀하고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하는 팀하고 완전히 지금 좀 뭐 남남처럼 갈라서고 있습니다. 물론 두 분을 다 잘 되길 원하고 지지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그래서 오늘은 두 분의 사주 기운을 다시 한번 좀 살펴보면서 도대체 어떻게 하는 게 좋은지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언론에서는 계속해서 부추기면서 10월달 여당의 10월 위기설이다. 그래서 뭐 어쨌든 이 재보선에 패하면 한쪽이라도 패하면 한동훈 대표가 물러나야 된다. 이런 이야기 나오고 있고요. 또 두 분이 독대를 한다 안 한다 그런데 독대하는 것은 사실 결정이 좀 난 것 같아요. 지금 재보궐선거가 지금 수요일 날 있잖아요. 여기 결과에 따라서 좀 많은 상황이 바뀌겠지만 오늘은 뭐 누가 어디서 당선되고 어떻게 된 거 이건 의미가 없습니다. 이제는 선거를 예측하는 게 대한민국에서 의미가 없어져 버렸어요. 선거 자체 공정하고 모든 부분에 원리 원칙대로 이루어지고 선거가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 이미 선거 자체가 혼탁해졌고 부정선거 이슈가 되어 버렸기 때문에 예측을 한다는 자체가 의미가 없어지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또 뭐 올해 선거가 있었을 때 4월달 저는 사실 여당이 뭐 어느 정도에서 과반수 이상을 획득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지만 전혀 터무니없는 게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여기에 대해서 누구 하나 제대로 그 부분에서 짚고 넘어가는 사람도 없고 그러기 때문에 이제 선거를 이기네 만에 이런 이야기는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해도 그거는 의미가 없다. 그리고 마사지가 되고 부정선거에 대해서 누구 하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그걸 밝히려고 노력하지 않기 때문에 대통령도 마찬가지고 여당 대표도 마찬가지고 그러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건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지금 선거, 보궐선거 끝나고 다음 주에 독대가 확정됐다고 합니다. 일단 두 분이 저는 사실 안타깝습니다. 왜 안타깝냐면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 많은 기대를 받고 특히 보수 측에서 이제 많은 분들이 기대를 하고 부정선거 이슈도 있었지만 어떤 그동안의 부주리라든지 잘못된 점 그리고 이재명 대표 그리고 문재인 전 대통령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과감하게 수사를 해서 잘못된 점은 잘못을 바로잡고 단죄를 할 줄 알았는데 그게 안 됐기 때문에 오늘날 이 사단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그런데 제가 안타까운 거는 윤석열 대통령이 가만히 보면 사람을 잘 못 씁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열심히 하시려고 하고 노력하시고 여러 가지 그런 건 보이지만 주변 사람들이 다 좋지가 않아요. 옛날에 박근혜 전 대통령도 제가 그때 당시도 많은 사람 해서 주변에 박근혜 대통령 사람을 너무 못 쓴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한 적이 있었는데 일단 윤석열 대통령도 또 똑같아요. 주변에 사람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첫 단추가 잘못된 게 여기 한동훈 대표를 법무부 장관에 임명한 거 그리고 이원석 전 검찰총장이 임명한 게 이게 처음부터 다 잘못됐습니다. 그런데 이미 지나간 일이고요. 이제 이 두 분이 독대를 한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결과는 크게 기대 안 하시는 게 좋아요. 어쩔 수 없이 떠밀려서 지금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만나는 거기 때문에 이제 두 분은
겉으로 보여졌을 때는 뭔가 화합을 하고 만나는 것 같지만 이 두 분의 사주의 기운을 봤을 때는 사실 크게 기대할 게 없습니다. 이미 우리가 루비콘 강을 건넜다고 그런 표현을 많이 하잖아요. 이미 두 분은 제 각자 다른 길로 가기를 지금 결정을 했기 때문에 겉으로 봤을 때 화합하는 거고 만나는 것 같지만 그 내면적으로 일어나는 결과는 아무것도 없다. 성과가 없다. 그래서 안타깝다. 이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동훈 대표는 을의일주고 원진기문살이 있고요. 인성이 강하고 또 사주 오행이 나름 골고루 갖춰져 있고 또 상간 병화가 또 나름대로 딱 제대로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사주 자체만 놓고 보면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좋은 사주입니다. 기본적으로 이런 사주는 머리도 좋을 뿐만 아니라 임기응변의 능력 그리고 뭐 제복도 있고 물론 이제 관운이 여기서만 보면 조금 약해 보이긴 하지만 신중 아니 축중에 신금이 있고요. 물론 또 시간적인 부분에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대운으로 보면 관운을 조금 그래도 그동안 힘든 부분이 있었지만 잘 타고났고 특히 50일 지금 경술대운에 와 있는데 관운이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개인적인 사주로만 보면 좋은 편입니다. 다만 좀 내면적으로 깊게 들어가면 진정성이 있냐 그런 면에서는 좀 떨어져요. 기본적으로 머리 자체는 정인도 있고 편인도 있고 굉장히 좋습니다. 또 지장간 속에 다 편인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 편인의 머리를 제대로 써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 임기응변이라든지 순간적인 기지, 재치 이런 건 있겠지만 진실성인 부분에서는 떨어지고요. 또 상간이 강하기 때문에 상간은 어떤 규범이나 도덕 이런 것을 어떻게 보면 그것을 타파하려고 하고 더군다나 지금 병화가 을목 나의 기운을 받고 또 목생화 이렇게 보잖아요. 근데 사람에 따라서는 조금 약하게 볼 수는 있어요. 이거는 이제 시간적인 문제, 시간을 몇 시에 타고났느냐 그렇게 볼 수도 있기 때문에 하지만 진중에도 지금 을목이 있고요. 해중 간목도 있기 때문에 그 병화의 뿌리가 약하다고만 볼 수는 없어요. 지는 이때 토로 보는 게 아니라 봄기, 인묘진 방합의 기운으로 봤을 때 월지에 있는 진토는 목의 기운으로도 봐야 되기 때문에 상관도 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제 목화 통명사주라고 일반적으로 이야기하는데 그런 면에서 다 좋은데 진정성이라든지 사람에 대해서 의리 이런 거하고는 거리가 먼 사주예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그런 측면으로 봤을 때는 좋지는 않다. 그리고 축중에 신금 편관을 숨기고 있고 칼을 독침을 숨기고 있는 사주여서 겉으로 보여졌을 땐 좋은 사주이지만 실질적으로 이런 사람하고 인간적인 관계를 맺고 큰 일을 도모할 때는 잘못하면 어떻게 보면 뒤통수도 맞을 수 있고 실제로 자기의 이해 타산, 이해 득실에 따라서 얼마든지 조변석게 변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다. 하지만 개인적인 부분, 출세 지향적이고 머리가 좋고 뛰어나고 상황 판단 능력이라든지 임기응변 그리고 재물복 여러 상황 모든 부분에서 괜찮습니다. 하지만 내가 이런 사람하고 연관이 돼서 특히 궁합적으로 잘 맞지 않았을 때는 더욱더 문제가 발생하는데 그런 측면으로 보면 일단은 조금 아쉬운 사주다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 사주를 보면 한동훈 대표하고는 좀 상당히 달라요. 그분은 을목의 기운을 갖고 태어났고 이분은 경금 그것도 경진 개강살을 갖고 태어났습니다. 그런데다 금수 상관격이고 화기가 있어야 되는데 그래도 뭐 미시에 태어났는지 아니면 병술시에 태어났는지 저는 정확하게 모르지만 뭐 어느 정도 이름이 있으신 분이 개미시라고 하니까 저도 개미시로 보긴 합니다만 그런 기운으로 봤을 때 이분이 병화 화기가 조금 사주상으로 현재는 약해 보이기 때문에 그런 게 아쉬운 점이 있고요. 다만 이분도 대운의 기분이 좋아서 결국은 검찰총장의 대통령까지 됐습니다. 운기는 나쁘지가 않기 때문에 이런 거 보면 사주도 중요하지만 운의 흐름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이런 것을 많이 느끼게 되는데 그러한 케이스입니다. 이분은 마음속으로 의립하고 진중하고 이분도 역시 편인, 뭐 미시라 그러는 정인도 있기 때문에 머리는 뛰어납니다. 더군다나 이분도 또 상관격이기 때문에 어떤 규범이나
질서, 도덕, 법률 이런 것을 타파하려고 하는 그런 성향이 있어요. 그런 면에는 한동훈 지금 대표하고 비슷한 측면이 있어요. 머리도 좋고 다만 어떤 기운, 기세, 의리, 또 뭐 배신, 배반 이런 거는 그분하고 좀 달라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는 오히려 훨씬 더 이분이 더 진중하고 의리 이런 것은 많이 찾지만 그런데 이분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한동훈 대표처럼 어떤 상황에 대해서 임기응변이라든지 상황을 해서 내가 마음에 안 들어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숙일 줄 알고 가끔 싫은 소리도 하고 아니면 이빠른 소리를 해서 상대방을 추켜 세워주기도 하고 뭐 이런 측면을 해야 되는데 그런 것은 조금 부족합니다. 그래서 그런 게 좀 한동훈 어떻게 보면 대표하고 차이가 있고요. 그리고 이분 같은 경우는 윤 대통령은 사실 뭐 의리파라고 할 수 있는 경금의 기운이 좀 그렇습니다. 그런 측면으로 봤을 때는 좀 진중하고 무게가 있지만 한편으로는 어떤 상황을 좀 정확하게 진단하고 파악을 해서 그것을 때로는 내가 굽히고 또 상대방의 말을 경청하고 그래서 그런 부분을 귀담아 들으면서 변화를 과감하게 주고 이런 측면으로서는 조금 어떻게 보면 아쉽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사람이 모든 부분을 다 갖추기는 쉽지 않잖아요. 사주팔자로 놓고 봤을 때도 그렇고 다만 이분의 대운 자체는 지금 좋지만 올해 제가 갑진년 정말 힘든 한 해다. 늪에 빠지는 신세고 잘못하면 못 빠져나오면 정말 큰일 난다. 여러 번 말씀을 드렸는데 일단 현재는 그런 상황에서 지금 헤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내년은 조금 올해보다 나아질 수는 있겠지만 여기서 못 빠져나오면 영영 내년 후년은 없어요. 빠져나왔을 때 내년 후년의 미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현재 지금 남북 관계도 김정은이가 지금 이상한 소리를 하고 뭐 우리가 드론을 띄웠네 마네 이렇게 해서 뭐 전군에 비상령 내리고 뭐 그러고 있잖아요. 그랬을 때 윤석열 대통령도 굉장히 곤란에 빠졌지만 북한의 김정은도 굉장히 곤란에 빠져서 이 두 사람의 관계도 제가 한번 따로 좀 더 세밀하고 디테일하게 한번 짚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윤석열 대통령 올해 최악의 상황이다. 여기는 못 빠져나오면 정말 큰일 난다. 그런데 지금 연말로 갈수록 더욱더 힘들어진다. 사주 보면 좀 그렇습니다. 실제 상황도 그렇게 흘러가고 있고요. 이 두 분의 궁합관계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윤석열 대통령하고 한동훈 대표하고는 을경합금 천간에 태어난 기운으로 봤을 때 겉으로 보여지는 것은 합의 기운으로 들어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뭐 지금까지 인연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결정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진해에 원진 기문살이 있어요. 이건 의견이 대립되고 안 맞습니다. 부부 관계도 특히 그래요. 겉으로 봤을 때는 천간의 기운, 정신적으로, 정서적으로는 합의 기운이 된 것 같지만 결국 원망하고 미워하는 사이가 돼서 이혼을 한다든지 이별수가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다른 말로 선합, 후별이라고 하는데 먼저 합의 기운이 있지만 나중에는 이별을 한다. 결국 동상이몽격이에요. 겉으로 봤을 때는 침대 한 침대에 있지만 내면적으로는 다른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화합이 안 됩니다. 화합이 안 되고 결국은 다른 길을 가야 된다.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도 한동훈 대표한테 많이 실망을 했겠고 한동훈 대표도 뭐 윤석열 대통령한테 나름대로 뭔가가 아쉬운 점 불만이 있겠지만 이건 어쩔 수 없는 관계다. 그래서 아쉽습니다. 이 천합 지합이 되고 그랬을 때 운에서 또 충살이 들어오고 아니면 파살이 들어와도 문제가 되는데 지금은 윤석열 대통령이 완전히 지금 진흙탕에 빠져가 늪에 빠져 있는 상황인데 지금 한동훈 대표가 은근히 그것을 밀어넣고 있어요. 이분은 을의 일주에 수기가 강합니다. 지금 윤석열 대통령도 수기가 강하고 나름대로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햇빛을 보고 위로 나가고 뭔가 나뭇가지 지푸라기라도 잡아야 되는데 한동훈 대표의 지푸라기는 을목이어서 이게 큰 통나무가 들어와야 되는데 사실은 지푸라기 잡아봤자 그걸 타고 나올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봤을 때 이 두 분이 아쉽지만 어쨌든 이 두 분의 관계는
제가 봤을 때 겉으로 봤을 때 조금 만나고 화합하고 독대한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내면적으로 벌어지는 일은 큰 기대를 할 수가 없는 아쉬움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안타깝지만 우리 윤석열 대통령께서 어쨌든 개인적인 능력은 뭐 있으신 분이라고 제가 믿고 있기 때문에 잘 빠져나오시기 바라겠습니다. 두 분을 지지하시는 분들에게 좀 좋은 말씀을 드리지 못해서 아쉽긴 합니다만 현실이 그렇다는 말씀을 드린 거고요. 또 다른 변수가 생길 수 있는 요소는 있습니다. 그거는 제가 다음에 다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이 이 늪을 일거에 빠져나올 수 있는 기회는 있어요. 그거는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그렇게 하시면 가능성이 있지만 그마저도 못하면 결국 빠져나오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아쉽지만 이런 말씀드려서 저도 안타깝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제 영상을 보시는 분들 모두 모두 좋은 일 많이 생기시기 바라겠습니다.